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이런 문제 참 뭐 말하기가 그렇습니다. 그렇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고름이 있으면 고름을 짜내야 뭐 새살이 더 납니다. 이런 문제를 아유 뭐 왜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듣고 가지 그러면요 이거 내부의 문제 또 더 큰 문제가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. 보수는요 바로 이런 문제들 즉 자기의 어떤 자정 능력이 있습니다. 이런 문제를 스스로 개척하고 어떤 해야지만이 어떤 이 보수의 품격을 찾는 것인데 글쎄요 뭐 저한테도 왜 이런 거 자꾸 이렇게 뭐 들춰내느냐 뭐 등등 이야기하지만 그래야 우리가 바로 저 좌파들의 저런 행태에 대해서 떳떳한 행동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.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자 명태균 씨 관련된 내용들입니다. 이제 명태균 씨가 지금 보니까 지금 국정감사에 지금 이 증인으로 여러 군데 채택이 돼 있어요. 네. 근데 이분이 이제 지금 나올지 안 나올지 지금 뭐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이분은 굉장히 그 뭐라고 해요 관종인 것 같아요.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네. 그러니까 자기를 막 과시해야 되고 알려야 되고 뭐 내가 이 정권을 마치 다 만드는 것처럼 뭔가 막 해야 되고 내가 윤석열도 만들고 오세훈도 만들고 이준석도 만들고 뭐 저런 그런 걸 보면 야 참 대단한 참 이 그 자기 과시욕이 있는 사람이다.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온 천지 언론들하고 다 또 인터뷰를 하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참 이런 행태를 보면 이게 참 이 자기 과시욕이 너무 센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대통령실도 이제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. 그동안 접촉한 건 사실인데 당선된 이후에 주변에 어떤 충고도 있고 해서 그 선을 끊었다, 만나지 않았다라고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입장을 이야기를 했어요. 모르겠습니다. 이 사람이 또 거기에 발칵해서 또 이게 저 국정감사 나가서 뭔가 이런 이야기를 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말이죠. 네. 지금 단순히 뭐 지금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거를 덮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대통령을 거의 겁박하는 수준까지 나온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네? 야, 그러면서 어제 그 나온 기사 보세요. 자신에 대한 수사를 계속 그 강행할 경우 자신이 본격적으로 입을 열면은 이 정권을 한 달 안에 탄핵당하고 뭐 돼서 끝난다. 네. 야, 어떻게 참 진짜 와 그런 얘기를 해요. 네. 그 얘기는 뭐겠어요? 뭐 일종의 북한의 김정일, 김정은 뭐 이런 인간들이 자주 썼던 벼랑 끝 전술 비슷한 거 아니에요? 맞아요. 나 건드리면 다 털어 나 이거죠? 다 터뜨릴 거다. 네. 다 터뜨릴 거다. 뭐 지금 이건데 그런데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등등 뭐 이걸로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데리고 있었던 강혜경 씨 네. 하고도 이제 뭔가 이게 틀어졌어요. 네. 그래서 서로 정반대 입장에서 각자를 향해서 지금 삿대질을 하고 있는 이런 형국인데 근데 그 사건은 사실은 이 직접적으로는 뭐 용산 대통령실하고 관계가 있는 사건은 아니에요, 사실. 불법 정치자금 거래가 어떻게 된 건지 물론 이제 뭐 다 연결을 시키면 그 2022년 김영선 보궐 선거 공천이 사실 김건희 여사 측에서 대선 때 여론조사 열심히 해준 그 대가로 해준 것이다. 네. 뭐 그러니까 이 사건하고 완전히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거는요 공천을 어떻게 받았냐가 아니에요. 네. 그 이후에 그 이루어졌던 수상한 그 자금 거래 이거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 명태균이 이거 수사 계속하면은 나 대통령 부부가 있었던 일 다 까버려 갖고 그렇게 내가 다 까지 그럼 한 달 안에 탄핵당할까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. 네.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요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9천만 원을 세비를 반띵한 거 아닙니까? 네. 그러니까 이 주장에 따르면
당시에 이제 본인이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많이 했다는 거죠. 대선 때. 지금 뭐 오늘 윤건영 의원이 폭로한 바에 따르면 한 50차례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비용이 이제 강예경 씨의 주장에 따르면 3억 6천만 원인가요? 네, 맞습니다. 근데 문제는 이거를 돈을 달라고 그러니까 안 주더라는 거예요. 그가 명태균 씨가 내가 받아낼게 하더니만 나중에 못 받았다 그러면서 대신 김영선 의원을 공천을 이제 받았다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김영선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김영선 같은 경우는 이 자신의 세비에서 반띵을 해서 준 거예요. 그게 이제 9천만 원이란 겁니다. 네. 이제 그게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금 고발이 돼서 지금 맞습니다. 수사를 벌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맞습니다. 자, 그런 상황인데 근데 한편에 보면 지금 명태균이 지금 보니까 자신의 어떤 치부 원래 이런 사람들이요 항상 막 떠벌리고 다니고 뭐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뭐냐면 돈 문제예요. 맞아요. 결국은 돈 네. 문제예요. 지금 제가 볼 때는 언론 인터뷰 중에서 결정적인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. 본인 그리고 뭐 크게 용산 대통령실이 어떤 피해를 볼 만한 내용은 없어요. 근데 뭐 아니 사실 뭐 예를 들어 전화 내용 가지고 아주 자극적인 영부인이 오빠라고 그랬다 뭐 이런 건데 그거 가지고 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자신의 누구도 했고 막 이제 여러 사람 엮어 넣으면서 지금 이제 일부 언론사에서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불법적인 어떤 이권에 개입했다라는 그런 취재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곧 들통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. 이거를 좀 수사를 맡겨 지금 이 수사도 그렇지만 지금 자신과 관련된 다른 차원의 수사도 막기 위한 지금 이런 지금 거의 벼랑 끝 전술 아니냐. 나 지금 저 텔레그램 하는 거 많은데 그 네. 검찰에 가 있어. 뭐 이런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게 이게 정말 우스운 게 대통령 부부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건도 아닌 다른 사건 수사하고 또 이제 명태균 씨가 보면요 그쪽 지역 있잖아요. PK 네. 거기서 뭐 웬만한 선거판에 끼지 않은 데가 없는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뭐 본인이 뭐 지금 큰 소리 빵빵 치잖아요. 대부분 다 또 알더라고요. 홍준표 대구시장이 하루에도 서너 번씩 자기한테 전화해서 뭐 상담하고 뭐 했다. 네. 야, 홍준표 대구시장 대단하십니다. 그런데 뭐 언제부턴가 뭐 김여사 문제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더니 홍 시장이 이제 연락을 끊어버리더라 뭐 등등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크고 작은 선거에다 개입을 해서 네. 뭐 여론조사를 하나의 수단으로 삼아서 이제 접근을 하고 뭐 하는 거 아닙니까? 근데 그 경우에는 여론조사 비용을 제대로 받은 경우도 있을 거고 제대로 못 받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챙겼어요. 네.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뭐 잘 돼서 어떤 자리에 올라가게 됐으면 그 지위를 이용해서 뭔가 뭐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. 네. 정치 브로커라는 게 사실상 그런 거거든요. 명태균 씨가 누구냐? 한마디로 규정하면요. 가장 드라이하게 표현하면 그냥 정치 브로커예요. 정치 네. 브로커. 근데 저희도 모르죠, 이 양반. 몰랐어요, 저도. 이름 처음 몰라요. 들어봐요. 이름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허당이에요. 우리는 이 허당인가요? 중요한 분을 우리가 몰랐다니 그게 말이 돼요? 이분이 지금 뭐 대통령도 하고 뭐 오 시장도 만들고 이준석도 만들고 다 아는데 우리만 둘만 몰랐잖아요. 네. 지금 우리는 진짜 자격이 없어요. 아, 이건 정치 논평할 자격이 없어요. 죄송합니다. 어떻게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모르고 이 정치 논평을 합니까? 네. 참 저는 지원님은 알 줄 알았는데 역시 제가 참 사람을 잘못 봤어요. 네. 보니까 그냥 허당이에요. 허당인 네. 것 같아. 우리는 이게 지금 어떤 핵심에 접근을 못하고 있는 사람 같아요.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는요 이런 게 있습니다. 저도 정치 오랫동안 이렇게 취재를 하는데 정치권 주변에 보면요 자기가 뭘 다 했다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에요. 근데 저는 그런 사람하고 잘 엮이려고 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요 정치라는 게 어떤 공적인 영역에 나와서 공적인 영역에서 검증이 돼야 돼요. 그것도 보면 그래서 이제 우선 TV나 종편이나 방송이나 이런 데 이제 패널로 오잖아요. 그러면 방송국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. 쭉 조사를 해요. 그럼 이 사람이 패널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떤 사람이냐 이런 걸 일단 해요. 그러다가 조금 이상하면 그냥 아웃시켜버려요. 그런 일단 과정들이 있고 그리고 정치권에도 우리가 도는 게 있지 않습니까? 저 사람은 브로커다. 근데 또 브로커라는 사람이 기자들 많이 만나고 다닙니다. 그거 내가 했어 내가. 그렇죠. 내가 어제 만났는데 봐봐 막 들어봐봐 내가 대통령하고 뭐 통화했어 문자해서 이런 사람 딱 걸리면 저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거의 이제 네. 사짜 냄새가 확 나는 네. 거죠. 근데 그 명태균 씨는 보니까요. 뭐 누구예요? 천공? 천공은 자기 뭐 발 밑에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더라고요. 어떻게 천공은 자기 발 밑에 있는 사람으로? 지원님 천공도 모르죠?
천공은 그래도 그 저 화제가 많이 됐잖아요. 아니 개인적으로 모르죠. 개인적으로 모르죠. 그렇게 도대체 엄청난 아는 분을 게 뭐 있습니까 지금? 우리가 지금 아는 게 허당이니까요. 그러니까.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참 저도 안타까운 게 윤 대통령이 당시에 어떤 마음이 급하고 뭐 상황이 한 건 알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접근해 올 때는 아주 달콤해요. 여론조사 한 거 촥 이렇게 막 1등 나온 거 하면서 이거 관심 있는데 그럼 한번 보자 그러면 또 보면 또 말은 잘해요 또. 세상을 다 움직이는 것처럼 막 합니다. 그러면 막 이게 확 넘어가는 거거든요. 근데 이게 경험이 좀 있어야 돼요. 이게 많은 브로커들을 좀 상대해 보면 대충 한두 번 만나 보면 저게 좀 사자가 껴인 사람이가 아닌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게 참 정치권은 그래도 대중적으로 검증된 사람들이 참모를 하고 그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 나가는 게 탈이 없습니다. 그렇죠. 네, 왜냐하면 이게 이제 대중적으로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. 근데 실세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면요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지금 보면 제가 너무 황당해서 본인이 뭐 총리도 추천하고 뭐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. 예? 그러니까 이런 지금 과시욕이 어디 있습니까? 그리고 그 이제 이준석 의원이 최초로 얘기해서 이제 세상에 알려진 건데 대통령이 명태균 씨를 부를 때 명박사 이렇게 불렀다. 네. 그래서 요번에 인터뷰할 때 왜 박사하기도 없는데 명박사라 불렀을까요? 그랬더니 일을 맡기면 안 되는 게 없었다. 뭐든지 다 된다. 네. 토탈 솔루션이었다. 네. 그 대통령이 얼마나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. 그런 걸 다 인정해줘 가지고 박사라고 이렇게 호칭을 해줬다. 네. 참 진짜 이거는 이 자가 발전이 너무 심해도 심한 건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천공은 자기 뭐 발밑에 있는 존재로 취급하고 대통령이 자기한테 박사라는 호칭을 붙여준 게 이런 거고 그러니까 저는요 이걸 보면 이 사람의 그 인격 수준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? 네. 인격 수준이 나타나요. 저는 화가 나는 게 취임 이후에는 오늘 그 용산 대통령실의 공식 그 입장이 취임 전에는 뭐 접했지만 뭐 집에도 오고 그랬지만 취임 이후에는 멀어졌다 그런 건데 이 정도의 수준의 사람하고 이렇게 어울렸다는 게 좀 속이 많이 상합니다. 아니 속이 많이 우리 상해요. 윤 대통령은 또 우리 지호님 부를 때 신박사라고 그러잖아요. 저는 진짜 그냥, 박사잖아요. 그냥 진짜 박사니까 어쩔 수 없이 불러주는 거 진짜 같고요. 박사. 저는 박사기 없는 박사고 진짜 박사한테 진짜 박사라고 그러니까 참 진짜 박사 좀 섭섭하긴 해요. 그러니까 참 그렇습니다. 이 정치라는 게 참 주변에 보면 참 이 오만 참 사람들이 많아요. 지금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지금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 제가 추측한 건데는 본인이 지금 두려운 겁니다. 지금 본인이 이 정치자금법 수사 들어가고 하니까 혹여 또 이런 사람들이요 또 이권에 많이 개입을 해요. 그렇죠. 이런저런 이권에 개입을 해서 뭔가 좀 봐주고 뭐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. 이제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또 들통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센 이야기로 지금 모든 언론사를 만나가면서 하는 게 아니냐. 이런 부분들은 좀 단호하게 좀 저는 선을 그어야 된다. 대통령실도 이런 부분들은 해명할 건 해명하고 아닌 건 아니다. 뭐 정치권이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뭐 이런 하는 거에도 뭐 그런 보고하길래 듣긴 들었다. 그렇지만 무슨 불법적인 거래는 없었다. 이런 식의 좀 뭔가 단호한 대응이 좀 지금 그렇죠.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. 그리고 혹여라도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가 명태균 씨의 겁박 때문에 조금이라도 뭐 영향을 받는다면 그건 법치 국가이기를 포기하는 겁니다. 자, 이런 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수사를 뭐 한다 이런 조짐이 보여지면 안 되고 특히 뭐 강혜경 씨인가요? 뭐 그분은 또 지금 뭐 출두를 정인 출석을 하니 많이 뭐 한 모양인데 본인의 지금 휴대전화가 다 압수가 됐대요. 검찰에. 그래서 뭐 거기에 다 자기가 할 내용이 있는데 뭐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어쨌건 제가 볼 때 이런 폭로 해갖고 오래 가는 사람 못 봤어요. 그리고 또 다 이용당합니다. 이게요 지금은 좌파들 뭐 민주당이 당신이 영웅이야 뭐 이러잖아요. 지금 근데 다 소형가시 떨어지면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.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.
정말 자기가 목적이 뭔지, 진짜 이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걸 위하는 것인지 정확히 판단하고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. 맞습니다. 예. 참 이용당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. 이게 막 영웅 심리에 역시 최고입니다, 영웅님 막 그러다가 막 폭 나오고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옆에 보면 아무도 없어요. 아무도 없어요. 아무도 안 챙깁니다. 예. 결국 자기만 나중에 좀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. 그리고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제 이게 국감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 이걸 또 뭔가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.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우리가 좀 더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